지난 6월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7월 7일에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미국 방문의 목적이 2019년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라임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모두 다 금융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그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권에서는 과거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것이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취임식 당일에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시켰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출범을 시켰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금융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언론 측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방미의 행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권에서 이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 한국에서 여의도의 저승사자가 남부지검이라면은 미국 뉴욕에서는 월가의 저승사자가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인데, 한동훈 장관은 7월 5일에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국제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미국 수사 당국은 돈의 흐름을 비롯해가지고 라임 사건의 전모를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임의 돈은 상당 부분 미국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간 적이 있는데 미국 측은 관련 수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주간조선 측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오랜 기간 해외 자산 도피 사건을 다뤄온 미국 변호사에 의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미국을 방문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 라임 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갔는데 미국 측은 관련 수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주간조선은 오랜 기간 해외 자산 도피 사건을 다뤄온 메리 리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와 이대순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 라임 사건 관련 한미 수사당국의 자료를 입수해서 소문만 무성했던 라임의 해외 돈 빼돌리기 의혹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우선 2019년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미국의 사모펀드 IIG에 투자한 2,400억 원이 공중에 날아간 것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이 IIG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입니다.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 여기에 투자한 2,400억 원이 공중에 날아간 것이 결정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19년 11월 미국 정권관리위원회 SEC입니다. 정권관리위원회 SEC는 정권 사기 혐의로 IIG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에 라임의 수탁권은 총 4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라임은 해외 투자용 펀드 2개와 국내 투자용 펀드 이 2개의 투자금을 비슷하게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해외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한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자산 약 6천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400억 원을 IIG에 투자했습니다. IIG에. 그런데 라임이 이 IIG가 무역펀드라면 이 2,400원을 투자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펀드란 해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결제 또 운임, 원자재 구매 비용 등의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올리는 펀드입니다. 이대순 변호사는 무역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무역펀드가 되려면 은행이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횟수가 전혀 안 된 것을 보니까 금융회사 어디도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면 돈을 보낼 수 없는 펀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IG는 원래 남미 커피 농장이나 수산물 등에도 투자를 해왔는데 이건 역시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리 미국 변호사는 해외 농산물에 투자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현지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서 해외 펀드의 사기 수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투자였으니까 결국 라임 돈 2,400억 원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2019년 11월 달에 미국 SEC가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미국 정권위원회가 사기 혐의로 IIG를 기소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IIG는 깡통이었고 돌려막기를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임이 거의 마지막 투자자로 2,400억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 미화로. 재판 결과 IIG 경영진은 구속되고 남은 돈 중에 3,523만 달러는 미국 정부가 추징금으로, 그리고 2,400만 달러는 경영진과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조차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대순 변호사는 미국의 사기범들은 마지막 순간에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몇 년의 감옥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SEC 미국 정권위원회의 IIG 기소장을 보면 2017년 돌려막기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던 IIG에 단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펀드에 7천만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7천만 달러를 입금시킨 인물은 투자자 원입니다. 인베스터 원, 투자자 원. 이 인물은 2017년 1억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총 2억 달러를 IIG에 입금시키는데, 자, 라임이 IIG에 집어넣는 돈의 액수와 입금 시점이 일치합니다. 결국 미국 측의 기소장에 등장하는 투자자 원이 이 라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라임. 자, 이 SEC 미국 정권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IIG가 한국에서 돈을 끌어오기 바로 전에 돈을 빼돌릴 방법까지 만들어놨다 하는 점입니다. 라임이 돈을 집어넣기 바로 직전에 IIG는 파나마 론이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 파나마 론의 수익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령 회사들을 차려놓고 이들에게 고수익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약속어음 등의 서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이런 유령 회사들에게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SEC 정권위원회는 파나마론의 회사들이 처음부터 유령 회사로 가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IIG는 장부에 허위 자산으로 수천만 달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어 놓았다고 기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자, 메릴리 미국 변호사는 기소장의 구조로 볼 때 라임이 2,400억 원을 IIG에 투자하기 직전부터 돈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2,4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돈을 빼돌릴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2,400억 원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한국에서 가져오고 그 돈을 빼돌릴 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인물은 기소장에는 비실명으로 등장하는 직원 원이었습니다. 인플로이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장을 보면 돈을 빼돌리기 위한 유령 회사를 만드는데도 직원 원이 등장합니다.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직원 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직원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원 원은 이미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재판과 자료 등에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메릴리 변호사는 신원을 보호해달라는 직원 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형을 감경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 원이 사기 펀드의 구조와 들어온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사법당국은 직원 원 등의 도움으로 사건의 실체를 모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의 기록이 한국 측에 넘어오면 2,4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아가서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직원 원이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뜻, 즉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통상 미국은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금융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만들고 현지 인맥을 이용해서 자금을 끌어오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라임 사건을 다루는 한국 수사당국이 미국 측에 요청해서 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 메릴리 변호사는 IIG의 한국과의 관계, 자금 흐름, 또 IIG의 한국 투자에 관한 정보, 인물 정보, 그리고 그들의 현재 위치가 받은 보수 등을 요청해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빼돌린 돈을 미국 법에 근거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 상품에 투자했고 라임은 그 일부를 IIG의 상품에 투자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IIG가 거짓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면 라임이 IIG를 고소해야지 개개인 투자자들은 IIG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라임 경영진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자신들이 투자한 IIG 부실 펀드를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사에 넘기고 다른 펀드로 바꿔치기 했는데 그 역시 깡통에서 결국 2,400억 원은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해외자산 도피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임 경영진은 펀드 돌려막기로 증거를 없애면서 막판에 고객 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 SEC, 이 정권관리위원회 그리고 사모펀드 IIG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관계기관에서 귀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취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고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라임 펀드 관련해서도 조만간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얽혀져 있는 대형 금융 비리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과거에 검찰 측에서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해당 수사기관을 날려버림으로써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무려 3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한동훈 장관 측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금융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기회에 문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금융 비리 사건의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